자, 이번에는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던 이 부정사와 관련된 동명사와 관련된 분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실제로 문장으로 해석을 해보기로 하죠. 그래서 얘는 항상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화면을 띄워드리면 여러분이 해석을 해보시고 그다음 직접 그 자리에서 바로 여러분이 해석한 것하고 제가 해석하는 것하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해보십시오. 자, 처음에 to exclude라는 말이 이렇게 주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exclude라는 말을 주어로 쓰면 exclude 하는 것 이렇게 해석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exclude라는 말은 제외하고 배제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배제하는 건데 어디에서 배제하는 거냐면 투표에서 배제하는 건, 사람들을 투표에서 배제하는 건, 그래 놓고 얘가 사람이니 투표를 꾸미는 건 아닐 거고요. 얘가 those 사람을 꾸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배제하는 거냐면 이 관계대명사는 다시 한 괄을 잡아서 해석을 편하게 하는 방법을 다시 배우겠습니다. 되게 쉽게 해석해 버릴 수 있거든요. 자, 어떤 사람들을 투표에서 배제하냐면 이미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을 투표에서 배제하는 것 이렇게 됐겠죠. 배제하는 것은 그 다음에 destroys가 동사가 될 겁니다. 얘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파괴합니다 라는 말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왜냐하면이라고 새로운 절이 하나 나오네요. 왜냐하면 뭘 만들어내니까 그게 카스트 제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즉 신분 제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다음 여러분 교재에 그 각각의 공부할 거리 있는 단어들 이런 것들 제가 밑에 표시를 나눠 둔 게 있는데 지금 인쇄가 잘못돼서 2번에 가 있어요. 여기 있는 isolate이라는 단어를 설명해 드리려고 했는데 2번 쪽에 가 있네요. isolate이라는 단어가 이제 고립시키다, 혼자로 만들다라는 말인데 얘가 그렇게 된 이유는 여기 있는 sol이란 말이 숫자 1을 나타내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말에도 하나를 나타내는 말에 한국어에도 뭐가 있냐? 왜라는 말을 써도 하나라는 말이 되죠. 뭐 외부모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어떤 말도 있냐면 1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되겠네요. 유일하다 뭐 이런 말 쓸 때 이런 것들이 하나를 나타내기도 할 거고 한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하나의 뜻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처럼 영어도 숫자 1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는 말들이 꽤 있는데 뭐 예를 들어 uni라는 말이 들어가도 1이 되고요. mono라는 말이 들어가도 1이 되고 차근차근 하나씩 보기로 하고 지금 여기 있는 sol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얘가 숫자 1 또는 하나를 나타내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노래하는 것을 solist라고 그러죠. 그때도 sol이 들어가는군요. 그 다음에 sole라는 형용사를 쓰면 얘가 뭐가 되냐면 혼자 있는 거니까 외로운, 그 다음에 또는 한적한 이런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isolate이라고 쓰게 되면 그래서 얘는 어떻게 만들어 버리는 거냐면 at가 동사를 만드는 전미사니까 isolate이라고 쓰면 하나로 혼자로 만들어 버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가 무슨 단어가 되냐면 고립시키다라는 이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어원이라고 그래요. 어원. 그 중에서 예를 들어 저기 첫 번째 나오는 exclude라는 말을 쓸 때 얘는 알아두고 갑시다. 우리 정확하게 문장을 해석하는 게 목표이긴 하지만 중간중간 아주 중요한 것들은 좀 일러드릴게요. 이 x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밖으로라는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exclude라는 말이 들어가면 닫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까지 번지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exclude라고 쓰면 밖으로 내보내고 닫아버리다라는 말이 되어서 밖으로 내보냈으니 얘는 제외하다, 빼버리다, 배제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얘가 밖으로라는 말일 때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는 게 in을 쓰면 안으로라는 말이 되겠군요. 그래서 include라고 쓰게 되면 얘는 뭐가 될 거냐면 안으로 넣고 닫아버렸으니까 얘는 포함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EX하고 IN은 따로 한번 볼 거예요. 저는 워낙에 유명한 접두사여서 얘는 공부를 좀 더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장 됐죠? 자, 이번에는 그러면 2번 문장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turned out이라고 하면 드러나다, 밝혀지다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turned out, 드러난 건, 밝혀진 건 이렇게 해석하면 뭐라고 드러났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앞에서부터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밝혀진 건, 밝혀진 바에 따르면 뭐 드러난 건, 드러난 바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 되죠. 이 돈이 바로 생명을 life save이니까 평생 모은 돈이 되는 거네요. of all woman의 평생 모은 것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뭘 통해서죠? 이 사람의 한 가지 행동을 통해서, 뭔지 모르지만 아마 앞쪽 지문에 있었겠죠. 한 가지 행동을 통해서 아마도 그녀의 financial life니까 재정적인 목숨을, 재정적인 생명을 구한 것이죠. 자, 하지만 refuse, 거절했다라고 그랬는데 무엇을 거절했냐면 칭찬받기를 거절했습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여기에 to receive라는 말이 받다라는 말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받기라고 바꾸면 되고, 그 다음에 거절하다, 거부하다의 목적어 자리니까 받기를 이라고 목적어로 해석하면 되겠죠. 뭐 이건 어려운 게 아닌데 제가 실은 여러분이 좀 더 알았으면 하는 내용은 refuse라는 말이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잖아요. 얘는 아직 안 받았으니까. 그리고 거부하는 시점보다 만약에 받게 됐다면 더 나중에 받게 됐겠죠. 그래서 동사보다 부정사를 쓰면 더 뒤로 간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이거 1번에 있어야 되는데 잘못 적힌 거예요. 자, 다음 3번 해볼까요? 주어 자리에 뭐가 들어왔냐면 동명사가 들어왔다, 그죠? 그래서 동명사는 명사처럼 쓰이고 있지만 동사의 성격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동명사를 꾸밀 때는 뭘로 꾸미냐면 부사로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simple moving이라고 쓰지 않고 movement 같은 명사였으면 형용사로 꾸몄겠죠? 근데 얘는 지금 ing여서, 동명사여서 부사로 꾸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옮기는 것 이렇게 됐고요. 블라블라 쭉 간 다음에 and 다음에 뭐가 보이냐면 darkening이라는 ing가 또 하나 보여서 얘는 지금 동명사 두 개를 and가 연결하고 있는 거군요. 그래서 옮기는 것 그리고 어둡게 하는 것, 이거 두 개가 다 주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침대로 옮기는 건데 어떤 침대로 옮기느냐면 it's near window니까 창가에 있는 침대로 옮기는 것, and 그리고 darkening the room at night, 밤에 방을 어둡게 하는 것, 이거 두 개죠. 이게 can significantly, 아주 의미 있게, 뚜렷하게, 차이나게 뭘 개선할 수 있냐면 정신 상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됐네요. 자, 이 n은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접두사고 전미사입니다. 이 n이라는 말이 앞뒤로 이렇게 붙으면 얘는 뒤로 전미사로도 쓰이거든요. 이렇게 쓰면 전치사로 쓰자면 into 같은 이런 의미가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저기 적힌 것처럼 동사로 나타내자면 to make의 의미를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 다 뭘 만드는 거냐면 동사를 만드는 접두사이고 전미사이거든요. 우리말로 뭐뭐 하게 하다 정도로 생각하셔도 돼요. 자, 이 n에다가 courage라는 명사를 한번 붙여볼까요? 그러면 용기라는 명사에다가 en을 붙였으니까 얘는 뭐라고 하냐면 용기를 불어넣다라고 해도 좋고 용기가 나게 하다라고 이렇게 해도 좋거든요.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그래서 하라고 하다 이런 의미가 encourage예요. 괜찮으니까 해봐, 괜찮아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encourage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말에 뭐 권하다, 하라고 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되게 잘 됩니다. 그 다음에 in danger 같은 경우는 그래서 danger이 위험이니까 위험 속으로 밀어넣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위험에 빠뜨리다라는 이런 말이 될 거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위에 적혀 있는 뭐뭐 하게 하다처럼 위험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enable 같은 거 그냥 할 수 있겠죠. able이 뭐예요? 할 수 있는 이라는 말이니까 enable이라고 하면 할 수 있게 하다, 가능하게 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dark라는 어두운이라는 형용사 뒤에 en이 붙었군요. 역시 동사가 돼서 뭐라고 하면 되냐면 어둡게 만들다, 어둡게 하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가 wide 같은 거 붙여드리면 wide는 e가 있으니까 m만 쓰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넓게 하다, 넓히다라고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겠죠. 접두사 en이 앞뒤로 붙는 영어 단어가 100개도 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얘 하나를 익히는 게 무조건 연명한 일이 되는 겁니다. 미국 사람이 한국어를 배울 때 모조리 우리가 사용하는 한자어를 다 외우고 다닐 필요는 없겠지만 그건 좀 미련 맞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안이불자 정도는 익히는 게 훨씬 연명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접두사나 접미사는 잘 기억을 해두시는 게 영어 공부할 때 훨씬 더 편하고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4번 문장을 한번 해볼까요? 주어가 노트 필기는 이라고 됐어요. 노트 필기는 이라고 됐고 그 다음에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능력이라는 명사를 꾸미는 말이 뭐로 왔냐면 to maintain으로 왔네요. 그러면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죠. 유지할 능력도 좋고 유지하는 능력도 좋고 유지할 수 있는 능력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가 왔냐면 얘가 1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왔냐면 understand가 온 거예요. 얘가 2번이 되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and로 연결이 되고 3. 붙잡아 둘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세 가지가 된 거겠죠. 자, 먼저 depend의 뜻을 먼저 한번 보고 갈 건데 depend라고 썼을 때 de라는 이 말은 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면 아래로라는 down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 다음에 pend라고 쓰는 이 말은요, pend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얘는 대롱대롱 매달리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depend라는 말을 쓰면 어떻게 돼버리냐면 어디로 매달린 거냐면 밑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벽 같은데 아래에 매달려 있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매달리는 놈한테 딱 붙기 위해서 on을 쓰고요. 전치사 on이 접촉을 나타내는 전치사거든요. 그래서 depend on 뒤에다가 사물을 쓰면 이게 something 사물을 약자로 이렇게 씁니다. depend on 뒤에 사물을 쓰면 어디에 매달리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depend on 뒤에 사람을 쓰면 사람한테 매달리는 건 누구에게 의지하고 의존하는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보세요. 이 매달리다라는 말은 실제로 물건이면 매달리기도 하겠지만 야, 너의 성공은 너의 노력에 매달린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매달린다보다 뭐가 좋을까요? 얘는 어디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게 좋겠죠.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해석을 남의 나라 말을 하나의 단어 갖고 와서 그대로 기계적으로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푹신푹신하게 부드럽게 여러분이 우리말의 재주를 가지고 여유 있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석해서 바꿔 쓰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depend on something이라고 하면 매달리다라고 해도 되고 달려있다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능력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되지만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얘기라고 해도 되겠죠. 너의 성공은 너의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해석해도 의미가 바뀌는 게 아닌 것처럼 depend on이라는 말을 의지하다 하나로 머릿속에 딱 고정을 내놓고 노트 필기는 능력에 의지한다라고 해석하는 게 더 이상해요. 노트 필기는 능력에 매달리다도 이상하고요. 노트 필기는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 정도 해석하면 아주 잘하는 해석일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결정하는 건 이게 우리가 왜 여태까지 그걸 잘 못 해봤냐면 맨날 영어 단어는 한 가지 뜻을 딱 외우면 그 뜻을 처음부터 끝까지 고집하고 놓지 않거든요. 근데 그 뜻이 아니라 그 내용을 잘 생각하셔서 우리말로 해석할 때 우리말로 말이 되게 옮겨서 해석하는 것. 즉 굿나잇이 좋은 밤이 아니라 잘 자라고 해석하면 잘하는 것인 것처럼
굿나잇 잘 자라고 한 거 틀린 거 아니죠? 딸이 자는데 아빠가 가서 굿나잇 하는데 그걸 좋은 밤 이렇게 해석해 놓으면 더 웃길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게 맥락에 맞게 해석을 부드럽게 잘하는 게 영어 지문도 훨씬 더 편하게 읽게 해줍니다. 그런 거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통역 번역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말은 하나도 어색하지 않은데 왜 그 소설 번역하고 이런 분들이 번역해 놓은 건 읽어도 어색하지 않은데 그 영어 참고서 이런 거 해석은 읽으면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해석을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그렇게 1대1로 딱 끼워 맞춰서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영어를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각각 예를 한두 개씩만 보고 갑시다. describe라고 쓰면요. scribe라는 말이 들어가면 쓰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describe라고 쓰면 얘가 뭐가 되냐면 써 내려가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기술하다, 묘사하다라고 하는 요 말이 describe가 되는 겁니다. 등급을 높이는 걸 업그레이드라고 그러죠. 그러면 degrade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될까요? 등급을 내리는, 강등시키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저렇게 DE가 들어가면 아래로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depend도 이제 해석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문장 제대로 해석 한번 해볼까요? 노트 필기는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어떤 능력이냐면 첫 번째 maintain attention이니까 주의를 유지하는 능력. 즉 이거 집중하는 능력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주의를 유지하는 능력. 두 번째 듣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능력. 이해 정도에 따라 달라질 거고 세 번째 그리고 그걸 working memory 자급 기억 속에 붙들고 있는 능력입니다. 자급 기억 속에 어떻게 붙들고 있냐면 충분히 오랫동안 붙드는 거죠. 뭐 하기에? 써 내려갈 만큼 기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자급 기억 속에 붙들어두는 능력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급 기억이라는 말은 인지심리학 용어여서 저건 제가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없어요. 왜 학문 용어들이 좀 어색한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 통계적 유의미성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의미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통계적 유의미성이 같은 실험을 하면 아마 비슷한 통계가 다시 나올 것이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게 통계적 유의미성이라 뭐 이 말이 조금 전달이 좀 그런가요? 그것처럼 이렇게 학문 용어는 좀 이상해도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거면 어떻게 옮길 수가 없는 건데 자급 기억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여러분이 내가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잠깐 저장하는 것 있죠. 그래서 그걸 기억할 용도로 전환하거나 할 수 있도록 머릿속에서 순간 움직이고 있는 그걸 자급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억하고 대단히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해석하는 거 되셨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뭐 좋겠냐면 노트 필기는 주어요. 그 다음에 능력인데 뭐뭐 할 수 있는 능력, 할 능력이라고 해석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왔죠. 여기 to가 나와서 얘는 long이라는 말을 꾸며주고 있는 거니까 기록하기에 충분히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군요. 뭐뭐 하기에 또는 뭐뭐 해서라고 형용사를 꾸미는 문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다음 5번 문장도 해보죠. 부정사가 여기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있군요. 그렇죠? 그러면 위에 나오는 놈은 저 부정사는 지금 뭘 꾸미는 거냐면 lucky enough라는 말 형용사를 꾸미는 거니까 살 만큼 살기에 충분히 운이 좋다 뭐 이런 말이 되는 거겠네요. 또는 그냥 이거 사실은 해석할 때 네가 운이 좋아서 살 수 있다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to는 일단 기본적으로 will이나 can의 의미를 해석해서 실패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놈은 way라는 명사를 꾸미는 부정사니까 뭐라고 하면 되죠? 뭐뭐 할 수 있는 이라고 하면 되겠죠. 당신이 충분히 운이 좋다면 라고 해도 좋고요. 운이 좋아서 그 다음에 sunny part of the country에 산다면 이라고 하면 되네요. 그럼 solar 이거 R 없습니다. R 없습니다. 히팅입니다. 그 solar heating panel이니까 이 태양열 패널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라는 얘기죠. 어떤 방법이냐면 물을 데울 수 있는 또는 물을 데울 최고의 방법이죠. 개별 가정의 말입니다. 다음 문장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세기의 천문학자들은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밑에 나오는 것처럼 에스트로라는 말이 들어가면 별이라는 뜻을 가지거든요. 그 스타라는 별도 있고 아스트로라는 별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알만한 쉬운 단어 중에 digester이라는 단어에도 뭐가 들어있냐면 aster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dis가 붙으면 얘는 떨어져 나가다라는 off의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별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천문을 보고 별이 떨어져 나가면 큰 재난, 재앙이 올 것을 예측했던 데서 얘가 재난, 재앙이라는 이런 명사가 된 거죠. 뒤에다가 dis 뒤에다가 만약에요 is라는 편안함, 쉬움이라는 명사를 붙이면 disease라고 쓰면 안정된 상태를 박탈당했으니 얘가 뭐가 되냐면 질병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기에다가 지금 뭐가 붙은 거냐면 astronomer이라고 썼을 때 astronomy라는 단어가 있고 이렇게 되면 얘는 천문학이 돼요. 별의 이름을 붙이는 학문이 되는 거고요. 쉽게. 그 다음에 astro라는 말 뒤에다가 뭐가 붙는 경우도 있냐면 log라는 놈이 붙는 경우도 있어요. 이 log라는 말이 들어가면 뭔가 논리적으로 따지는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이게 로고스라는 이제 이런 단어를 만드는 놈이 되는데 그래서 얘는 별을 갖고 뭔가를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astrology는 뭐냐면 점성술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 성자가 별 성자잖아요. 그래서 astrology에 저 말을 저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에스트로가 들어가는 단어 중에 시험에 자주 사용이 되는 단어가 astronaut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얘는 우주 비행사입니다. 우리말이 한자어를 많이 이용하는 것처럼 영어가 이렇게 라틴어나 그 다음에 그리스어나 게르만어나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만들어지는 단어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런 어원을 좀 익혀두시면 단어를 외우기가 조금 편하고 좋죠. 그래서 얘가 너멀이라고 써서 천문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19세기 천문학자는 이라고 했는데 천문학자 뒤에 나오는 ing는 그래서 뭘 꾸며주는 앞에 있는 얘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이름 말이 되네요. 그러면 최초의 천문 카메라니까 우리가 뭐 천체망원경이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최초의 천체망원경을 가지고 작업했던 19세기 천문학자들은 이렇게 됐습니다. They were astonished라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자, 뭐뭐 해서 놀랐다네요. 형용사를 꾸밀 때는 뭐뭐 하기에 뭐뭐 해서 정도가 돼요. 그래서 뭐뭐 해서 놀랐냐면 발견해서 놀랐는데 뭘 발견했냐면 outer space가 외계가 우주가 was much more crowded 훨씬 더 복잡하더라는 거죠. 뭐보다 자기들이 had thought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더라라는 사실을 알고서 깜짝 놀랐습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됐죠. 자, 다음 이번에는 7번 문장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정부의 정책이네요. policy는 뭐 정책, 그다음에 방침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뭐 정부면 정책 좋겠고 회사, 뭐 학원 이런 데는 정책 이름 너무 거창하잖아요. 그럴 때는 뭐 방침 이런 것도 좋겠습니다. 정부 정책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ing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는 뭘 꾸미고 있는 거냐면 policy를 꾸미고 있겠죠. restrict이란 말은 제한하는 거니까 이 strict이라는 말이 단단하게 끌어당기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뒤가 앞이 R이가 뒤라는 뜻이어서 뒤로 팽팽하게 잡아당긴다라는 말이 돼서 제가 제한하다 못하게 하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정부 방침인데 플라스틱 백의 사용을 제한하는 정부의 정책은 그러면 gradually 점차 taking root니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플라스틱 백은 비닐봉투인 거 아시죠? 그래서 플라스틱 백의 사용을 제한하는 정부 방침이 점차 뿌리를 내리고 있죠. 자, 특히나 누구들 사이에서 그러냐면 대형 디스카운트 스토어 할인점이나 소매상들에게서 그렇습니다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이 디스카운트 스토어가 그야말로 직역하면 할인점인데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트라고 부르는 거 있죠. 마트라고 부르는 걸 영어로 디스카운트 스토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슈퍼마켓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디스카운트 스토어로 주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마트는 다른 단어예요. 마트는 장터라는 뜻입니다. 저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할인점이 된 건 예전에 신세계라는 회사에서 디스카운트 스토어를 만들 때 자기들 상표를 이마트라고 정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마트 간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할인점을 나타내는 고유명사처럼 사용이 되게 된 거죠. 다음 8번 문장 해봅시다. 예술이 종종 도덕적인 교훈이나 가치를 가르치죠. 그죠? 예술은 종종 도덕적인 가치나 교훈을 가르치는데 그 다음 ed가 붙어서 얘는 지금 동사가 아니네요. 동사가 아니니까 앞에 있는 뭘 꾸며줄 거냐면 lessons or value를 꾸며줄 거거든요. 고려하다가 아니라 고려되는, 생각하다가 아니라 생각되는, 간주하다가 아니라 간주되는 이라고 수동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important으로 아주 중요하다 여겨지는, 중요한 것으로 생각되는 그런 레슨이나 value를 가르쳐 줄 겁니다. 사회에서 중요하다 여겨지는. 자, 그리고 또한 이용이 되는 거죠. 어디 이용이 되냐면 send political message를,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내거나 그 다음에 또는요 사회적 쟁점에 대한 관심을 끄는 데에 사용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9번 문장 한번 해봅시다. 조금 어려워요.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나오는 remind라는 동사는 용법이 주로 뒤에 사람이 와요. 그래서 사람에게 그 다음에 기억나게 하다, 생각나게 하다, 상기시키다 라는 말이 되는데 뒤에 무엇을 자리는 두 가지 모양으로 와요. of가 오기도 하고 대시 오기도 와요. 그래서 of가 와서 something을 쓸 거고 대시 오면 당연히 주어 동사를 쓰겠죠. 그래서 항상 뒤에 이런 모양이 온다라는 걸 예상하고 있으면 이 대시 나오면 여기서부터 무엇을 상기시킨다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단어를 외울 때 하나의 단어만 달랑 외우는 것보다는 이 뒤쪽에 남는 모양까지 같이 외우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해요. 어차피 한 번 외울 때 똑바로 제대로 외우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러면 having reminded니까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고 되었습니다. 자, 생각나게 하는 것인, 근데 미리 이제 여러분 다 읽어보셨으니까 여기 쭉 가서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여기가 끊어져 있고 만약에 이 자리에 접속사가 있었다면 얘가 주어일 텐데 얘는 지금 접속사가 없는 거 보니 주어가 접속사가 없는 거 보니 얘는 절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쟤는 구였으니까 앞에 나오는 having reminded가 주어가 되지 않겠죠. 그러면 얘는 분사구문이 됐으니까 상기시키면서, 주지시키면서, 기억나게 하면서 이런 말이겠네요. 자기 학생들에게 여러 번, 그 다음에 이걸 상기시키는 거죠. 학생들에게 뭐를 상기시키냐면 작곡가들이, 어떤 바그너 같은 작곡가들이 듣는 사람들의 기억에 의지했었다는 거죠. 듣는 사람들의 기억에 매달렸는데, 자, 어떤 기억이냐면 the earlier theme, 이 초기에 앞에 나왔던 주제입니다. 앞에 나왔던 주제를 기억하는 것에 의지했다라고 그랬습니다. 뭐 하려고 그랬냐면 나중에 사용되는 것을 인지하기에, 나중에 사용되는 걸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인지하기 위해서 처음의 주제를 기억하는 것에 관해서
의지를 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뜻은 좀 이따 다시 풀어드릴게요. 이 she가 이건 이제 학생을 데리고 있다고 했으니까 선생님이겠죠. 얘가 아주 단호하게 뭘 했냐면 make a student 학생들이 이해하게 했죠. 뭘 이해하도록 했냐면 주제는 반복된다. 한 곡 내내 곡의 내내 주제는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통 그 대중가요는 뭐 이렇게 기승전결의 구조를 거의 대부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소리 지르고 막 이러는 노래는 없잖아요. 쭉 가다가 클라이막스가 있고 다시 끝나고 그다음에 중간에 한번 그 쉬었다가 다시 후렴 부분을 반복하고 이렇게 가는데 클래식은 자기 주제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 베토벤 운명 같은 경우는 빠바바밤 이러면서 이걸로 나오잖아요. 또는 예를 들어 뮤지컬 같은 경우도 보면 뭐죠? 오페라의 유령 같은 거 나온다면 그 주제 부분이 리프라이즈 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되는 걸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 부분이 여러 번 반복되며 그래서 이게 이 대단한 작곡가들도 앞에 나왔던 주제를 사람들이 기억해서 나중에 또 사용되는 걸 인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많이 기댔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occur이라는 말이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뜻인데요.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이런 말인데 여기에다가 뭐가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re가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reoccur이라고 하다가 앞에 거 사라지고 recur이라는 말로 해서 반복되다, 계속 일어나다라는 이런 말로 사용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해석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조금 어려웠죠.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 자리에 만약에 접속사가 있었다면 그러면 얘도 문장이고 얘도 문장이란 얘기인데 접속사가 없었으니까 얘는 절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ing는 절이 아니니까 쟤는 동명사가 아니고 뭐였냐면 분사구문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나게 하면서 주지시키면서 상기시키면서 학생들에게 여러 번 of 아니면 then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절로 대시 나왔죠. 마그너 같은 작곡가들도 듣는 이들이 처음 나왔던 주제를 기억하는데 의지했다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뭐 하는데 나중에 사용되는 걸 인지하려고요. 자, 그래서 이 선생님이 뭐고 결심했다라고 하지 마시고 확고하게 뭐하다, 단호하게 뭐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게 쉬워요. 자, 선생님이 아주 확실하게 학생들이 이해하게끔 만들었던 거죠. 무엇을 이해하게 했냐면 주제란 한 곡 내내 반복되는 것임을 학생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했습니다라는 말이 됐습니다. 다음 10번 문장 한번 가보죠. 밑에 grow, raise는 뭐가 다를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말로 기르다라고 똑같이 해석하지만 한국말로는 뜻이 같은데 영어로는 단어가 좀 달라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wear이라는 단어하고요 put on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입다라고 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되어 있는 책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 절대로 같지 않아요. wear하고 put on은 전혀 같지 않아요. wear이라는 건 입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고 그 다음 얘는 옷을 막 이렇게 걸쳐 입는 그 과정의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완전히 다른 말이거든요. 야, 저 방에 가서 저 아이가 지금 옷을 입고 있어 이렇게 쓰려면 얘를 써야 되는 거고 저 초록색 옷을 입은 아이가 이런 말을 쓸 때는 wear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입다라고 해서 같은 뜻이 아닌 것처럼 우리말로 이렇게 의미도 비슷하고 그 다음 우리말로 똑같이 기르다라고 하지만 뜻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쉽게 grow 같은 경우는 어디에 쓰는 거냐면 주로 식물에게 쓰는 겁니다. 즉 한 군데 한 장소에 두고 이렇게 기르는 걸 grow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화분 이런 데 잘 어울리고 사람이면 양육하다라는 이런 의미가 들어갈 때는 raise가 올바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원래 길러져서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ing가 아니라 ed이고 커마로 끊어져서 분사구문이 사용이 된 겁니다. 원래 길러져서요. 주로 뭐 때문에? 고기 때문에 길러져서 고기 때문에 길러지다가 고기 때문에 길러졌기 때문에 sheep이나 goats는 양이나 염소는 그 귀중하게 되었죠. 가치 있게 되었죠. 또한 어디에도 귀중하게 되었냐면 처음에는 그냥 먹으려고 길렀던 건데 나중에는 얘네들의 젖과 그 다음에 울 때문에도
비중해졌습니다라는 얘기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그 준동사와 관련된 문장들을 10개를 골라서 같이 해석 연습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역시 한번 딱 보고 넘기지 마시고 한 두어 번 이렇게 잘 챙겨보시고 중간에 설명드렸던 단어도 잘 챙겨보시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영어 지문들을 갖고 독해 공부를 하시면서 나타나는 준동사들을 정확하게 해석하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준동사는 워낙 많이 나오는 놈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어지간한 지문 A4 용지 한 페이지 보면 준동사 20번 해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마음 잡고 3, 4일만 열심히 하면 거의 익숙해질 정도까지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좀 한번 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준동사 편은 마치기로 하죠.